11톱스만으로도 충분히 애플 인텔리전스를 돌릴 수 있겠다라는 결론까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왜 아이폰은 A17 프로부터 되느냐? 결국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윈도우즈 진영과는 다르게 NPU에 해당하는 부분을 10톱스 수준만 된다 하더라도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플이 M4에서조차도 38톱스로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라고 애플 안 되겠네. 역시 AI 후발주자. 이렇게 인지가 됐는데 사실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배공학 에러입니다. 애플의 WWDC 2024에서 발표한 애플 인텔리전스, 그 이후에 애플의 주가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완전히 상승하면서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 애플의 AI가 상당히 파급력이 높게 전달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줬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사실 실망을 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거 다 있던 거 아니야? 라는 느낌 때문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AI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제 지인들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전부 다 놀랐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폰과 맥북 같은 진짜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엣지 디바이스들을 갖고 있는 애플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기능하게 되면은 저거 자체가 또 해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또 뭔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을 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바로 결국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에서 어떤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에 아이폰 기준으로는 거의 가장 최신이죠. 일반 모델은 안 돼요. 프로부터만 되고 맥북 같은 경우에는 M1 시리즈부터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는 뉴럴 엔진에서 뭔가 활용을 할 때 아이폰 디스플레이와 이제 맥북 디스플레이 차원에서 뭔가 구분되어서 AI 경량 모델이 있겠다라고 짐작하고 넘어갔는데 애플 유명 분석가 고밍치라고 아시죠? 이 밍치고가 미디엄을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했는데 저도 여기에 납득이 돼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겠다. 힌트는 바로 D램 짠돌이 애플입니다. 아이폰 15 제가 예전 영상 만들 때도 일반 모델은 D램 6기가 넣고 프로 모델만 8기가를 넣었거든요. 진짜 안 늘렸거든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 이 줄이면은 AI죠. 애플 인텔리전스 AI. 이것도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사용해서 기반으로 되는 것들이 결국 경량화된 각각 개별적인 AI를 다 모아가지고 한 8개 모아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거대한 거를 안 사용하고 왜 경량화를 썼을까? 이 이유가 바로 M1 프로세서가 들어간 맥북과 맥 시리즈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부터만 AI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약간 소름이 끼치면서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진영을 합산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도록 하시죠. 우선 미디엄이라는 채널에서 왔던 글이 바로 요겁니다.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그래서 지원하는 모델들을 분석해보니까 뭔가 예상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 아이폰 14 프로, 그러니까 이전 모델이죠.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가 현재 모델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프로세서가 바로 A16 바이오닉과 A17 프로죠. 아이폰 15의 일반 모델도 A16 바이오닉을 씁니다. 근데 재밌는 게 A16 바이오닉에서의 뉴럴 엔진, 그러니까 AI를 처리를 하는 그 하드웨어 모듈이 17톱스예요. 1초당 17조개의 연산. 그 다음에 A17 프로에서는 얼마냐? 35톱스인 거예요. 이게 2배 이상 뛰었잖아요. 17에서 35톱스로 는 거니까. 똑같이 16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나 많이 높게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뛰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A14 바이오닉, 그러니까 A16 말고 A14, A14에서 11톱스였어요. 그 다음에 A15에서 15.8로 늘어납니다. 11, 15.8, 17로 늘다가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마 애플이 이거 온디바이스 AI로 돌려야겠다, 이걸 돌릴 수 있으려면은 뉴럴 엔진을 충분히 갖춰야겠다라고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큰 모델도 넣을 수 있고 윈도우 진영에서도 한 40톱스는 돼야지만이 뭔가를 돌릴 수 있다, AI로서 충분히 온디바이스 AI로 돌릴 수 있다 예상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7톱스에서 35톱스로 넘어간 이 부분이 아마 바틀렉이지 않을까. 결국 아이폰 15 프로부터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 병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M1 맥북 에어부터도 이거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특이하냐? M1과 M4는 뉴럴 엔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집니다. M1 같은 경우에는 11톱스. 이거는 지금 아이폰에서 A16 바이오닉보다도 더 낮은 수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뉴럴 엔진을 빵빵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M4를 조기로 도입을 해가지고 무려 아이패드 프로에 빨리 탑재를 했잖아요. 그때 뉴럴 엔진이 38톱스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긴 했는데 어쨌든 애플 인텔리전스 자체는 M1 칩이 들어간 디바이스부터 지원을 한다라고 했으니 뭐야 아이폰에서는 35톱스부터 된다고 했는데 맥북에서는 M1부터 된다고? 11톱스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범인치도 분석을 한 것이 뉴럴 엔진의 최고 성능에 한해서 제한된 것이 아닌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결국 뉴럴 엔진 성능 자체가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AI 모델들을 제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11톱스만으로도 충분히 애플 인텔리전스를 돌릴 수 있겠다라는 결론까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왜 아이폰은 A17 프로부터 되느냐 라는 질문을 가지는데 고민치 같은 경우는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자세히 분석을 해봤더니 D램 용량이 다르네? 이렇게 발견을 해낸 거예요. 실제로 M1 맥북 에어를 쭉 보니까 여기 스펙을 보시면은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8GB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아이폰 15 시리즈거든요. 아이폰 15 시리즈의 일반 모델, 요 두 줄이 일반 모델이고 요게 프로 모델인데 각각 이제 컬럼들을 보시면은 여기서 D램 용량을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 모델은 6GB, 프로 모델은 8GB인 거예요. 그러니까 D램 짜돌이 애플이 진짜 용량을 안 늘려줬는데 아이폰 15 시리즈 중에서도 프로 모델부터는 8GB를 이렇게 끝나누기로 넣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많았죠. 즉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하겠다라고 접근을 한 것으로 보여주죠. 이게 그때부터 고민을 했던 건지 아닌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아이폰 15이 나올 때 그랬으니까 이미 용량을 좀 넣어놓고 그렇게 운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GB 갖고 AI가 다 돌려지느냐라는 걸 봤을 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애플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머신러닝 리서치 여기에 관련해서 쭉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우리는 16비트를 사용한다. 요게 뭐냐면은 AI 모델 쓸 때 우리가 흔히 이제 GPT 3.5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 그 각각의 파라미터가 몇 비트로 표현되느냐. 프리시전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AMD나 인텔 관련돼서 뭐 GPU 얘기하거나 엔비디아 GPU 얘기할 때 FP16, FP4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비트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의 숫자를 표현할 때 16비트를 쓰고 있다. 요 포인트가 있고 최대 3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근데 16비트 쓰면은 D램 용량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좀 더 살펴보니까 모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2비트 또는 4비트의 혼합 구성 전략, 평균 중량당 3.5비트, 4비트 정도를 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압축을 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16비트인데 요거를 좀 더 줄여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AI 모델을 쓸 때 최대 3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AI 모델을 쓸 건데 이 30억 개 AI 모델을 2비트나 4비트 정도의 각각 파라미터를 가진 걸로 해서 할 때 D램 용량을 추산해 보면은 용량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30억 개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개수가 있고 이 30억 개에다가 16비트를 원래 곱하면은 굉장히 용량이 많아요. 근데 16비트를 쓰는 게 아니라 압축을 해가지고 2에서 4비트만 쓰겠다 개당. 이렇게 해서 곱해서 계산을 해 보면은 2비트가 0.25바이트죠. 그리고 4비트가 0.5바이트니까 요거를 두 개 딱 곱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딱 용량이 0.75GB에서 1.5GB가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요거는 각각의 파라미터를 D램에 로딩할 때까지에 걸리는 딱 그만큼의 용량이기 때문에 요것보다 조금 더 듭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더 느는데 적어도 AI 모델을 하려면은 요 정도 용량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전에도 아이폰에서 D램이 4기가 아니면 6기가 요 정도만 쓰다가 프로 모델에만 8기가를 넣은 이유는 요 정도의 용량만큼은 AI 전용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아이폰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애플이 공개한 모든 온디바이스 AI 모델을 설명을 한 콘텐츠가 있었죠. 여기에서도 각각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모델 크기만 집중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MM1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MM1이라는 이 모델이 3빌리언과 7빌리언 그러니까 30억 개와 70억 개의 모델 각각 두 개가 나와져 있어요. 역할은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이제 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특정한 걸 보면은 저 이미지를 통해서 특정한 텍스트를 싹싹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는 그것만 딱 특화되어 있는 AI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30억 개짜리랑 70억 개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홈페이지에서는 최대 30억 개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럼 요거에 30억 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이 MM1이라는 모델.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뽑아내는 요런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에 있었거든요. 요거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이 MM1이라는 이 애플 AI 모델 요 인식하는 모델이 3빌리언도 있고 7빌리언도 있잖아요. 지금은 3빌리언으로 D램을
용량을 2기가 밑으로 사용하는 모델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디램 용량이 늘어난다면은 충분히 그냥 7빌리언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렐름이라는 모델이죠. 이 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폰 화면에서 텍스트를 쫙쫙쫙 뽑아내는 그러한 모델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최대 3빌리언이에요. 최소 80밀리언이니까 최대 1.5GB를 사용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작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예전에 제가 콘텐츠로 다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D램은 딱 2기가 밑으로만 있으면은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를 굉장히 잘 구현할 수 있다.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를 여러 가지를 막 복합해서 지금까지 LLM처럼 이것저것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에 특화된 것만 집중해서 만들어진 애플의 섬세함이 보이는 부분이 있겠죠. 더 나아가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D램에다가 LLM 모델을 다 얹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이제 SSD 속에 들어있는 플래시 있죠.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쪽에 잠깐 실어놔서 부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큰 모델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도 연구한 결과를 내놓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D램도 지금 2기가만 좀 이제 여유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4기가, 6기가 이렇게 확확 넣는 게 아니라 낸드 플래시를 이용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아이폰이나 맥북에 연구해서 넣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게 놀라운 것은 결국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윈도우즈 진영과는 다르게 뉴럴 엔진, 그러니까 NPU에 해당하는 부분을 40톱스 이상까지 끌어올리지 않고도, 즉 10톱스 수준만 된다 하더라도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사수 박사님이 AMD 컴퓨텍스 발표 때 나왔던 모델인데 리사수는 이제 50톱스까지 된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40톱스 정도는 이제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 코파일럿을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퀄컴도 45톱스 만들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D 발표지만 이게 48톱스로 판명이 났죠. 그러면서 애플이 M4에서조차도 38톱스로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라고 애플 안 되겠네. 역시 AI 후발주자. 이렇게 인지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OS에서 40톱스까지 필요 없어. 거의 11톱스급만 되더라도 D램만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은 충분히 다 다룰 수 있거든? 라고 하는 거니까 윈도우 진영을 벙찌게 만든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요거는 이제 분석적인 부분이에요. D램을 굉장히 충분히 작게 만들어서 이 애플 인텔리전스의 경험성을 중요시했다는 건데 이것도 실제로 나와봐야지 애플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도 적어도 현재도 이제 윈도우 진영이라든가 안드로이드에서 온디바이스 AI로 굉장히 좀 이렇게 쌈박하게 뭔가 쓸만한 그런 것들을 선보이지는 못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잖아요. 거기다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베이트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온 디바이스에서 못하는 것들은 완벽한 암호화를 통해서 뭔가 구동을 하겠다. 물론 챗GPT와 연동한 부분도 있는데 자신들의 주장에서는 이 시큐리티 관련된 뭔가 그 소프트웨어 보안들을 굉장히 많이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이건 제가 따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온 디바이스 영역을 확실히 줄이고 정말 큰 부분은 클라우드 부분으로 빼면서 애플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할 수 있기에 OS까지 하고 있기에 가능한 전략을 내세우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애플이 과연 AI 후발주자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들을 나눠주시고 제가 뭔가 좀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혹은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많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